안녕하십니까.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생활기술 담당 김흥수입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과 총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단풍사과 재배 기술을 위한 기술 및 신수형 재배 가공 활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근무한 지 15년이 됐는데요. 남원 관내에서 단풍사과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타 지역 문경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단풍사과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풍사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앞서 엊그저께 사과 시험장에서 문자가 왔는데요. 앱이 하나 개발이 됐습니다. 과수 이상 증상 애찰 앱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을 깔면 사진을 찍어서 이 앱에다 올리면 진인처에 있는 박사님이 화상병인지 아닌지 검사를 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신 분들은 앱을 깔아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 6가지 테마를 가지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신품종 소개, 사과 재배 환경, 사과 재배 기술, 이축형 재배. 이 자료는 영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받아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 및 마무리로 교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살짝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씨방의 수는 몇 개일까요? 사과 씨방의 수는 5개입니다. 사과 꽃잎도 5개입니다. 그래서 이 5개를 꼭 알고 계시고요. 씨앗의 수는 몇 개일까요? 사과 씨앗의 수. 원래는 10개입니다. 10개인데 각 방 하나에 2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2개씩에서 10개가 들어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사과 씨앗을 보면 8개, 많으면 8개, 적으면 6개. 그러나 일본이라는 나라는 9개 그쪽으로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사과를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이 사과는 씨앗이 몇 개가 들어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모양은 좀 삐딱한데요.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금방 사과를 쪼개봤습니다. 씨앗이 과연 몇 개 들어있을까요? 이것은 남원 관내에 모 분이 재배한 사과인데요. 제가 사과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씨앗이 몇 개 들어있는가 확인해 봤더니 금방 4개밖에 안 들어있습니다. 최소한 7개 내지 10개는 8개는 들어있어야 되는데 너무 씨앗이 부족한다는 것은 사과 재배는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씨앗 수가 많아야지만이 좋은 정형과가 생산이 된다. 우리 농업인께서는 꼭 인지를 해주시고 씨앗수가 많기 위해서는 인공수분과 사과 농장의 수분수를 꼭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2021년 이상 기상 자료입니다. 12월달, 1월달, 2월달인데요. 1월 7일부터 8일 사이에 가장 추웠습니다. 영하 10도 미만으로 떨어졌는데요. 4일 연속이 지속되어 가지고 사과는 어느 정도 괜찮았지만 복숭아에서 피해가 좀 났습니다. 1월 상순에 가장 추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왜 1월 달에 이렇게 가장 춥냐 그러냐면 지구는 23.5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1월 달에 가장 춥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꼭 파악을 하시고요. 우리가 1월 10일부터는 저장 사과가 없으면 전정을 해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3월 달에 갑자기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발하기도 빨라졌고 개화기도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4월 달에 갑자기 저온이 왔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4월 10일이면 홍로가 만개를 합니다. 또한 4월 20일이면 후지가 만개를 하고요. 이 만개기 때 개화기 때 좋은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동록 현상이 나왔습니다. 쭉 또 증가하다가 5월 상순에 또 영하로 떨어져 가지고 또 이중으로 저온 피해를 받는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과 품종입니다. 품종은 6종이라고 합니다. 경북 군위군 소부면에 사과연구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구 사과연구소, 배는 나주배 연구소라고 불렸습니다. 지금의 사과연구소는 연구하는 방이 3개가 있습니다. 육종실, 재배실, 환경실이 있는데 품종 6종은 육종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품종 6종은 한 15년이 걸립니다. 제가 사과 시험장에서 교육을 받았을 때 그 박사님이 보통 오전에는 연구를 하시고 오후에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사과 품종을 한 바퀴 뺑 도십니다. 사과 품종을 한 바퀴 뺑 도실 때 현장에 나가서 한 나무 한 나무 사과를 먹습니다. 보통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한 조각은 우리가 맛있게 먹지만 한 번에 10조각, 20조각 드셔보십시오. 속이 쓰립니다. 그래서 우리 박사님들이 품종을 개발하는 박사님한테 고맙다고 품종 애쓰신다고 그렇게 꼭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존 품종이 있는데요. 스가루는 잘 아시고 양광도 잘 아시고 홍로하고 가몽이 있습니다. 홍로 같은 경우는 장수에서 특화되었고요. 가몽은 문경에서 특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로하고 감홍은 부모님이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 계통에서 분리돼 가지고 서로 다른 품종이 되었습니다. 한 유전자가 교배를 하면 한 15,000 계통이 되고 최종적으로 한 2개 내지 3개의 품종이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후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장사과로서 잘 아시고, 알프스 오토메는 조그마한 소과 품종입니다. 이것은 9월 하순에 수확할 수 있는 품종인데요. 단 저희가 심으실 때 혹시 후지라든가 알프스 오토메는 유전자가 같기 때문에 같이 심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품종으로 해서 같이 별개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최신 품종입니다. 홍로, 착색계, 초홍, 홍드림, 자홍이 있는데요. 이 자홍은 홍로보다도 일주일 빠르고요. 홍드림이라든가 초홍은 일반 홍로보다도 15일 정도 빠릅니다. 그래서 8월 15일 날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소득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초홍은 묘목값이 지금 현재 한 18,000원, 홍드림도 그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다 최신 품종이라고 해서 다 심을 것이 아니라 한 일부분만 한번 심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잎따기를 안 해도 되는 후브락스, 그다음에 여름 사과로 유명한 썸머킹, 썸머프린스, 그다음에 요즘에 최근에 황금 사과로 유명한 시나노 골드가 되겠습니다. 이 시나노 골드는 원래 일본 나가노현 과수 시험장에서 육종을 한 건데요. 우리나라 사람이 문의점 피가 있어가지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1999년도에 골든 데리시어스하고 천추하고 교배한 것으로서 1999년도에 등록이 된 품종이 되겠습니다. 자, 아리수도 있고요. 아리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상당히 가격이 좋았습니다. 아리수가 남원에 있고 관내에서도 지금 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에서 제가 지금 빨갛게 감홍, 루비에스, 아리수, 노랗게 시나노 골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후지도 중요하지만 남원 관내에서 감홍, 루비에스, 아리수 이 3개 품종을 좀 확대를 했으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시나노 골드는 별개의 품종으로 해가지고 같이 재배하시면 좋습니다. 포도에서도 캠벨 포도하고 샤인머스켓 나는 것처럼 사과도 시나노 골드하고 빨간 사과 이렇게 2가지 분류로 나누어서 재배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사과 품종 식재 비율입니다. 신품종 재배 시 꽃 일부만 심어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과거에 후지 조숙계 로카를 심었다가 다 캐냈습니다. 시나노 스위트도 캐내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신품종은 가장 생육이 좋은 가운데에 심어서 관찰을 하시고 아무데나 수분수 개념으로 심는 것이 아니고 좀 블록화해서 재배 특성에 맞게 시비, 전정, 정식, 병해충 관리를 해야만 고품질 가시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통, 판매 때 소비자 반응을 조사하시어 반드시 전략을 세우시고 재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제가 100% 잡았는데요. 고생종 같은 경우는 한 10%, 중생종은 30%, 만생종 후지는 45%, 그다음에 수분수는 10%, 기능성 품종, 레드러브라든가 솥빨간 사과 이런 것은 한 5% 정도 잡았습니다. 조성종 같은 경우는 조기에 출하할 수 있는 품종, 썸머키라든가 썸머프린스, 스가루, 그래서 수분수도 되고 일부 조기에 출하할 수 있는 7월 하순 정도에, 그래서 7월 하순 정도에 여름 휴가철에 소득을 높일 수 있는 품종으로 조금 일부 재배하고요. 준생종 같은 경우는 한 30%, 이것은 추석에 맞춰서 우리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로 같은 품종은 옛날만 해도 상당히 좋은 품종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백화가 너무 많이 피어가지고 인건비, 꽃 따느라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많이 심을 필요는 없고 30% 미만으로 재배를 권장합니다. 또한 저장성도 없고 추석 끝나버리면 가격도 완전히 폭락돼 버리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재배 권장은 하지 않습니다. 이 만생종 사과 후지, 이것은 남원에서 심기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정가에 놓고 6월 25일까지 꾸준히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맛도 좋고요, 저장성도 좋고. 그래서 우리 남원 관내에서는 가급적이면 만생종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수분수를 한 10%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운봉, 인월, 아영, 살래, 산동 5군데를 많이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수분수를 10% 정도 심어진 농장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보통 우리가 후지 그 사이에 홍로 품종으로 이렇게 심어가지고 수분수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홍로는 홍로대로, 후지는 후지대로 해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수분수를 심어서 안전하게 결실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배로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원래 원칙은 홍로하고 후지는 100% 수분이 안 됩니다. 일부분 수정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꼭 수분수를 10주에 한 주씩, 한 주라든가 아니면 20주에 한 주씩 심어가지고 꼭 수분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뜨고 있는 기능성 품종 레드러브라든가 엠부, 그것을 활용을
해서 가공 제품에 활용하시면 소득도 높아지고 브랜드도 향상이 됩니다. 신품종 사과 재배 주의사항입니다. 신품종 사과 재배 시 꼭 일부만 심어서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과거 후지 조숙계 로카를 심었다가 다 캐냈습니다. 또한 시나노 스위트도 캐내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품종은 가장 생육이 좋은 가운데에 심어서 관찰을 하시고 아무데나 수무수 개념으로 심는 것이 아니고 블록화해서 재배 특성에 맞게 시비, 전정, 정식, 배충 관리를 해야만 고품질 과실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통, 판매, 즉 소비자 반응을 조사하시어 반드시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사과 품종 안배 권장입니다. 품종 안배는 1000평당 한 2품종 내외, 1500평에서 한 3000평은 3품종, 3000평에서 한 3000평 이상은 한 4개에서 5품종 내외를 권장을 하는데요. 과다 품종 시험은 예를 들어서 나는 품종 시험을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한 100평 정도 해서 소규모로 여러 가지 품종을 재배해 보시고 그 다음에 품종을 확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육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나무 고사시 바로 심을 수 있게 일부분 육묘장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사과나무가 고사가 되면 심을 수 있게 육묘장도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사과 재배 환경입니다. 사과 원래 원산지가 유럽의 코카서스입니다. 즉 동부 유럽인데요. 사과는 원래 서늘한 지역 북부 온대 과수입니다. 겨울철 최저 구온이 마이너스 30도까지 버틸 수가 있고요. 과수 비대기 때는 20도 수위 전후에서 이 광합성이 최대가 됩니다. 성숙기 저고는 20에서 25도 일대 최적이 되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과거 한 100년 동안 한 0.6도씨가 상승하여 사과는 강원도 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적지가 올해 품종들이 품질 향상이 강원도에서 최고 품질이 나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생산성입니다. 이 생산성은 한 가지만 가지고 증재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상, 토양, 이 재배 기술 이 세 가지가 서로 융화가 되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수량과 최고 품질 과실이 생산이 됩니다. 기상은 강우라든가 온도, 토양은 토성, pH, 화학성, 물리성, 생물학적 특성이 관여하고요. 이 재배 기술은 전정, 적화, 적과, 적엽, 시비, 병해충 방제, 유인 등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상이 되겠습니다. 광합성입니다. 물과 이산화탄소가 햇빛에 의해서 탄수화물이 생성되는 과정입니다. 또한 산소가 발생되고요. 특히 엽록체에서 명반응과 암반응하는데요. 광합성은 명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분입니다. 이 사진은 인터넷에서 찾은 것입니다. 물속에서 손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빛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진입니다. 광합성에서 수분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작물의 수량 감소 요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수분입니다. 과습이라든가 병해충보다도 약 40.8%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또한 수분 부족 스트레스는 견문이 썩은 병을 유발하여 줄기가 오돌토돌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지금 살짝의 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여기는 아래수 품종입니다. 네, 여기가 약간 오돌토돌한 거 보이신가요? 이렇게 오돌토돌. 결국 수분 스트레스입니다. 이 수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오돌토돌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은 과하거나 부족해서는 아니 되고 적당히 땅을 팠을 때 흙을 손으로 뭉쳤을 때 물이 나오지 않게 약간 갈라졌을 때가 가장 적당한 수분이고요. 짰을 때 물이 나와버리면 수분이 많다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4월 달에서 5월 달, 9월 달에서 10월 달 가뭄의 최악기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점적관수라든가 스프링클러를 사용하여 수분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풍 사과 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토양 관리입니다. 이 사진은 사양토 비슷한데요. 사과나무는 한 번 심으면 최하 15년을 재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식 후에는 토양 관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삼 같은 경우에는 4년에서 6년 재배를 합니다. 이 재배하는 인삼도 최소 1년에서 2년을 땅을 갈아엎어서 만들고 파종 내지 정식을 합니다. 하물며 15년 이상을 재배하는 사과도 이런지 관리를 1년에서 2년 땅글라스라든가 호밀, 냇가에 있는 억새들을 논이라든가 밭에 사과밭에 뿌려줘 가지고 땅을 갈아엎어 줘야 됩니다. 또한 양분 유효도 즉 식물이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pH를 6에서 6.5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또한 화학비료는 늘 부족한 느낌이 들게 좀 약간 서운한 느낌이 들다 그 정도로 시비를 하시면 단풍 사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과를 농사 짓는 데 있어서 한농은 잡초를 키우고요. 중농은 작물을 키웁니다. 그러나 농사를 가장 잘 짓는 상농은 땅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이 땅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